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했습니다. 진주성 내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말살하라.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할지라도. 2차 진주성 전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진주성을 지키던 조선의 장수, 병사, 의병,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끝내 진주성을 지켜내진 못했습니다. 실록은 마지막까지 저항한 이름 있는 장수, 군인들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으로 우리는 충청병사 황진, 김해부사 이종희, 경상우병사 최경회, 복수장군 고종우 등 나라를 위해 순국한 그들의 희생을 오늘날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성에는 관직이 높거나 소위 말하는 엘리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름 없는 누구누구네 아들, 누구누구의 아내가 있었고 어제까지 농사를 짓던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군은 진주성 함락 후 성내의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학살당한 인원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백성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공포를 조성하여 다른 지역의 저항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일본으로 끌려가 노예로 팔리거나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피해가 컸을 것입니다. 실록은 힘없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담아내진 않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의 희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걸고 최후까지 싸웠습니다. 하여 오늘은 진주성 백성들과 이름 없는 군인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군의 주요 무기는 조총이었고 조선군의 주요 무기는 총통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언덕을 쌓고 정루를 설치하여 사격을 가하자 황진도 똑같이 언덕을 쌓고 현자 총통을 올려 맞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조선과 일본은 각자의 무기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는 총통은 물론 활도 아니고 창도 아닌 특이한 무기를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팔매꾼 조씨입니다. 조씨는 돌팔매의 고수였습니다. 그는 함한 사람으로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는데 특별한 재주는 없었지만 돌팔매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합니다. 조씨는 매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돌팔매질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꾸준히 반복 연습하다 보니 나중에는 마치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조씨는 돌팔매 실력으로 산짐승을 잡아 홀어머니의 반찬으로 봉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조씨는 급히 어머니를 모시고 진주성으로 피란하였습니다. 진주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고 조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주성에서도 조씨의 돌팔매질은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으로 돌을 던져 일본군을 맞추니 백발백중의 헤드샷이 기본이었습니다. 이에 조씨의 돌에 이마를 맞고 쓰러진 일본군이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 정대보란 사람은 홀로 10,000명을 당해내는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벤져스의 헐크와 같은 인물이었는데요. 그 괴력으로 1차 진주성 전투에 참가해 공을 세웠고 2차 전투에서는 적진에 뛰어들어 외적 수십 명을 쓰러뜨리며 전사했다고 합니다. 정평구라는 발명가도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물건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었는데 특히 비거라는 나르는 기계를 만들어 진주성에 갇힌 몇 명의 사람들을 성 밖으로 탈출시켰다고 합니다. 정평구의 비거는 무려 30여리를 날았다고 기록하니 라이트 형제 따위는 명함도 못 내밀 기술을 조선시대에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줄의 여암전서 차제책에도 정평구가 비거를 이용해 왜군을 농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정에 보고했지만 조정은 하늘을 나는 물건이 터무니없다 여겨 그냥 무시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평구가 나르는 뭔가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 김유신 장군은 큰 연에 불을 붙인 허수아비를 매달아 적을 교란하는 책략을 썼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을 좀 더 크게 만들고 개량한다면 사람도 태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쯤은 그 시대에도 분명했을 것이고 정평구는 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다만 설계도가 남아있지 않고 그냥 사람을 태우고 나르더라 라는 목격담만 있어 공식적으로 비거가 사람을 태우고 날았던 기계로는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깝습니다. 그가 대충이라도 설계도만 그려놓았다면 정평구의 비거는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로 인정받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보다 무려 310년 이상 앞선 기술이 되었을 텐데 정평구는 비거를 타고 탈출에 성공했으나 기계가 부서져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설계도를 남기지 못한 것은 아마 그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주성 수많은 여인들도 희생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는 농계가 있습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은 농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농계는 진주 관기였다. 계사년에 김천일이 의병을 일으켜 진주를 근거지로 외병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은 함락되고 군사는 패하고 백성은 모두 죽었다. 이때 농계는 분단장을 곱게 하고 척송루 아래 가파른 바위 꼭대기에 서 있었으니 아래는 만길 낭떠러지였다. 그런데 외장 하나가 당당한 풍채를 자랑하며 곧장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농계는 요염한 웃음을 흘리면서 외장을 맞았다. 외장의 손이 그녀의 연약한 몸을 잡자 농계는 외장을 힘껏 끌어안는가 싶더니 마침내 몸을 만길 낭떠러지 아래로 던졌다. 두 사람은 모두 익사했다. 외장을 안고 뛰어내릴 때는 손가락이 풀리지 않기 위해 반지를 10손가락에 끼운 후에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진주교에는 이러한 농계를 기리기 위해 교각에 크고 아름다운 가락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 외 수많은 여인들이 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선의 조자룡이라 불렸던 정기룡의 아내 정씨는 진주성이 함락되자 적삼에 혈서를 써 정기룡에게 크고 상황을 알리고 시어머니 신우이와 함께 촉송루로 가서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유혜의 아내 하씨는 외적을 피하기 위해 아기를 넣고 지편산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숨어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곧 외적에게 발각되어 사로잡혔습니다. 하씨는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를 탐내 외적 하나가 하씨를 말 위에 태우고 갔습니다. 하씨는 잠자코 기회를 노리다 물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때 아기와 함께 몸을 날려 강물에 빠졌습니다. 미녀를 잃은 외적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하씨가 죽자 그녀의 9살 딸도 함께 빠져 죽었고 19살 친정 여동생도 외적에게 끝까지 항거하며 절개를 지키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옥수의 아내, 이영복의 아내, 하증의 어머니 등 누군가의 아내며 어머니들이 그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허진의 아내 김소사는 친정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막대기로 일본군을 공격하다 죽었고 정운의 아내 이씨는 일본군을 꾸짖다가 두 팔이 잘린 채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진주성 사람들이 끔찍하게 살육되었습니다. 조선은 진주성에서 죽은 자가 6만이라 주장했고 일본은 6만은 과장된 기록이라며 취한 수군만 2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히데요시의 복수심 하나로 희생되었습니다. 아니 지들이 쳐들어와서 지들이 발려놓고 복수는 무슨 복수랍니까? 진주성 백성들이 그렇게 학살당하는 동안 조선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름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권율로 하여금 진주성을 구원할 것을 명하기도 했고 명군에게는 부산 본진을 공격할 것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진주성이 함락된 지 한참 뒤라 완전히 뒷북이었다고 합니다. 에휴, 관리들이 하는 일이 뭐 그렇지요. 신이만 물러나옵니다.